한국인 관광객 없으면 굶어 죽을 나라에서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여기 한국의 한 유학생이 뉴스를 보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을 대하는 태국의 행태에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태국에서 일하며 받고 있는 차별 대우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24살이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내 꿈이 시작된 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제가 13살이었을 때 미얀마 양곤에 있는 작은 우리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 있었어요. 낡은 TV는 깜빡거리며 제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바로 한국 드라마였어요. 높은 빌딩들, 멋진 차들,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요. 마리아, 저녁 다 됐다. 엄마가 주방에서 부르셨어요. 잠깐만요. 저는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저는 마리아예요. 그 당시 저는 그저 큰 꿈을 가진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가 제 안에서 바뀌었어요. 저도 그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높은 빌딩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고, 그 분주한 거리들을 걸어보고 싶었고, 그들의 학교에서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자마자 저는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했어요. 어제 드라마 봤어? 제가 절친 아이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아이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진짜 대박이었어. 한국 진짜 멋지더라. 나도 언젠가 거기 가고 싶어. 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이는 웃었어요. 너 너무 큰 꿈 꾸는 거 아니야, 마리아? 여긴 미얀마야. 내가 어떻게 한국에 가겠어? 하지만 아이의 말은 저를 낙담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빠, 한국에 대해 아는 거 뭐 있어요? 저녁을 먹으며 제가 물었어요. 아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꽤 흥미로운 나라야. 짧은 시간에 많이 발전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 알고 싶어 귀를 기울였어요. 봐라, 마리아. 아빠가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70년 전쯤 한국은 아주 가난했어. 큰 전쟁도 겪었고 많은 것들이 파괴됐지. 그런데 지금은 봐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자동차, TV 같은 걸 다 한국에서 만들잖아. 저는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성장을 이룬 거예요? 엄마도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노력과 교육 덕분이지, 마리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배움을 소중하게 여겼어. 그래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부모님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었다면 저도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도 빌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어 단어들도 조금씩 따라해봤어요. 부모님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죠. 어느 날 밤, 제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을 때 아빠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마리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아빠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책에서 눈을 들어 아빠를 바라봤어요.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빠.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빠는 저를 비웃거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큰 꿈이구나, 마리아. 쉽진 않겠지만 내가 원한다면 엄마랑 나는 널 응원할게. 아빠의 말은 저에게 힘이 됐어요.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저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저는 뉴스에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챙겨보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며 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제가 17살이 됐을 때 한국에서 국제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어요. 이건 제 기회였죠. 저는 몇 달 동안 시험과 면접 준비에 매달렸어요. 밤낮 없이 공부하면서 거의 잠도 못 잤어요.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어요. 1번, 2번, 3번 읽었어요.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엄마, 아빠, 저는 거실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합격했어요. 부산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부모님은 저를 꽉 안아주셨고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웃고 울며 함께 춤을 췄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긴 여정을 생각했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조금은 두렵기도 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억했어요. 그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생각났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응원과 제게 주어진 기회를 떠올렸어요.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건 내 꿈의 시작일 뿐이야. 잠이 들기 직전, 저는 부산의 높은 빌딩들, 제가 공부하게 될 교실, 그리고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는 제 여정이 시작되려 했고, 저는 다가올 모든 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차가운 한국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구나 싶었어요.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모든 게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거든요. 표지판도 한국어랑 영어로 같이 적혀 있어서 길 찾는데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면서 제가 아직 배우고 있는 언어로 말하는 걸 보니 신기하면서도 조금 무서운 기분이 들었어요. 짐을 찾은 후에는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한국 남쪽에 있는 큰 도시, 부산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기차가 정말 빠르고 부드럽게 달렸어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한국의 시골 풍경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걸 지켜봤죠. 푸른 들판이 어느새 높이 솟은 건물들로 바뀌면서 점점 부산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도시가 정말 크더라고요. 마천루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유리창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렇게 높은 건물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 건물들이 절 아주 작게 느껴지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능력에 놀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새로 살 집으로 향했어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지하철은 정말 미로 같았어요. 다양한 색깔의 노선들이 여기저기 얽혀 있어서 계속 지도를 확인하면서 가야 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전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다들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산에서의 첫날 밤은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였어요. 짐을 풀고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리움도 밀려왔어요. 미얀마의 익숙한 풍경과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동네를 둘러볼 준비를 했어요. 길이랑 건물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이곳저곳 걸어 다녔죠. 모든 게 집과 너무 달랐어요. 간판들은 전부 한국어로만 적혀 있어서 핸드폰을 이용해 번역해야 했어요. 골목마다 편의점들이 있었고 작은 음식점들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첫 번째 진짜 한국 음식은 마치 모험 같았어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가 전부 한국어였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가리켰죠. 주인 아저씨가 미소 지으며 뜨거운 비빔밥 한 그릇을 내오셨어요. 밥, 야채, 고기가 색색깔로 섞여 있었고 위에는 달걀 프라이가 올려져 있었어요. 전부 비벼서 한 입 먹었는데 입안에서 맛이 터지더라고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전에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이곳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하철도 헷갈리지 않고 탈 수 있게 됐고 공부할 수 있는 작은 공원도 찾았어요. 한국 친구들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한국어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정말로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한국어는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엄청 집중해야 했고 친구들은 너무 빨리 말해서 대화에 끼기가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다가 진짜 속상했어요. 메뉴를 못 읽겠는데 줄은 점점 길어지기만 하고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친절한 학생이 도와줘서 같이 밥도 먹었죠. 그 친구랑 친해졌고 음식 이름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또 뷰티샵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킨케어나 화장품에 대해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계속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해야 해서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사장님은 참을성 있게 새로운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졌어요. 부산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파도를 보고 짭짤한 바람을 느끼는 걸 좋아하게 됐죠. 절에도 가보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우기도 했어요.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케이팝을 부르며 신나게 웃기도 했어요. 공부는 힘들었지만 뷰티 기술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에 놀랐고 제가 배운 것들을 미얀마로 가져가서 언젠가 제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가족들이랑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부산의 사진도 보여줬죠. 가족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들의 눈에 슬픔도 보였어요. 저만큼이나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부산에서의 첫 몇 달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느껴져요. 이제 더 독립적이 되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도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부산은 이제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발견해가는 두 번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올 때는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제일 큰 적은 바로 언어였어요. 미얀마에서는 매일 몇 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고 K-드라마로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번개처럼 빠르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면 10마디 중에 한마디나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였어요. 제 동기들은 다 알아듣고 농담에 웃음까지 터뜨리는데 저는 아예 무슨 말인지 듣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저 앉아있기만 했고 점점 길을 잃은 것처럼 멍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매일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곤 했죠. 제가 꿈꿨던 모습은 절대 이게 아니었어요.
재미있을 거라 생각했던 미용실 알바조차도 악몽이 됐어요. 한국의 미용 트렌드는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손님들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걸 요구했어요. 한 번은 어떤 손님이 도자기 피부 관리법을 요청했는데 저는 그냥 멍하니 서서 눈만 깜빡거렸어요. 결국 사장님이 대신 나서서 도와주셨죠.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두려워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 가는 게 마치 매번 패배하는 전쟁터로 가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재밌게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저만 홀로 외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꿨던 삶이 정말 이런 걸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 일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길래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너희 아빠가 병원에 계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늘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다른 누구도 믿지 않을 때 아빠는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아빠는 제가 한국에 올 수 있게 첫 해 학비를 마련하려고 사랑하던 오토바이까지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아프시고 저는 그 멀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병원에 있는 아빠, 강하게 버티고 계시는 엄마, 그리고 저는 외국 땅에서 아무런 도움도 못 되는 무력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돌아가면 제 학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저 때문에 해온 모든 희생은 어떻게 되는 거고요? 다음 날 수업 시간에도 도저히 집중이 안 됐어요. 제 마음은 이미 미얀마로 돌아가 있었고 아빠가 계신 병실 생각만 났어요. 교수님이 제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교실 앞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고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창피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서 분홍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는데 전혀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저 제가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수업도, 알바도, 그리고 지금은 가족이 필요할 때조차 제가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으니까요. 처음으로 한국에 온 이후로 진지하게 포기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제 꿈이 너무 컸던 건 아닐까 싶었죠. 제가 이걸 해낼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까요? 돌아가는 상상을 해봤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마리아가 큰 도시에서 실패했다고 수군거리는 모습을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마리아,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랬다면 모두가 이뤘겠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배경화면을 봤어요. 한국으로 떠나던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들의 자랑스러운 미소, 그리고 그 눈빛 속의 희망. 이걸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벤치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해는 지고 가로등이 켜지면서 떨어지는 벚꽃잎에 부드러운 빛이 비쳤어요. 밤이 점점 추워질 때쯤 저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싸우든지.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아직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야 손을 놓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전혀 몰랐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결심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들어왔어요. 저는 싸워나갈 거지만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몰랐어요. 도움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곧 찾아올 거라는 걸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였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 진짜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었고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고향인 미얀마에서 아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더 힘들었어요. 매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친구 민지가 저를 발견했어요. 민지는 제 옆에 앉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수업에서 바보 같다고 느끼는 것, 아버지가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잔다는 것까지요. 민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제 삶을 바꿀 말을 했어요. 마리아, KUICA 들어봤어? 민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KUICA가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KUICA는 한국국제협력단이야. 민지가 설명했어요. 미얀마에서 엄청 많은 일을 해. 내가 이거에 대해 알면 조금 나아질지도 몰라. 저는 궁금해서 민지한테 더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민지가 핸드폰으로 KUICA 웹사이트를 보여줬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읽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KUICA가 미얀마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도 짓고 직업교육센터도 만들고 큰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구호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아, 한국에서의 시간이 단지 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배운 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쓸 수도 있겠다는 작은 불씨가 생겼죠. 그 다음 날, 저는 국제학생센터에 갔어요. 미얀마 관련 프로젝트를 하는 그룹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있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이랑 외국 학생들이 매주 모여서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소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바로 다음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들이 미얀마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제가 미용실을 차리겠다는 꿈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어요. 더 큰 일을 상상하게 됐거든요. 내가 배운 미용 기술을 미얀마 여성들에게 전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새 기술을 배우고 나중엔 자기 사업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생각할수록 점점 더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도 더 집중하게 됐어요. 한국어가 여전히 어렵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교수님들께 더 많은 질문을 했고 수업 후에도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교수님들께서도 제가 열심히 하려는 걸 보시고 기뻐하셨죠. 아르바이트 할 때도 시야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새로운 미용 트렌드가 너무 벅찼는데 이제는 그게 다 궁금해졌어요. 동료들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질문을 했고 고객들한테는 틀리더라도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조금씩 모든 게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가족이 그리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려고 더 자주 연락했어요. 아버지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고 아버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에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는 뷰티 기술 컨퍼런스 소식을 들었어요. 학생들이 아닌 전문가들을 위한 행사였지만 저는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르바이트한 돈을 모아서 티켓을 샀죠. 그 컨퍼런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새로운 발명품과 아이디어들이 넘쳐났고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뷰티 기술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을 이용해 가난한 나라를 돕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뷰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지식을 미얀마에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향에 있는 여성들이 떠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일자리도 없고 돈을 벌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께 뷰티 기술을 가르쳐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할수록 점점 더 신나고 꿈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작은 미용실 하나 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부산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어요. 매 수업, 어려운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목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저 혼자만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고향에 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성적도 조금씩 나아졌고 한국어도 확실히 더 나아졌어요. 아르바이트도 더 즐기게 됐어요. 배우는 새로운 기술 하나하나가 언젠가 미얀마로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지식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여전히 그리움에 사무치고 모든 게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들 때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를 넘어서는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대학교 3학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겁먹고 불안했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더 강해졌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이제 단순히 학위를 따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진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정말 싸울 가치가 있는 꿈이었어요. 캠퍼스 근처에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들어섰을 때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강해진 느낌이랄까요.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생겼달까요. 지난 몇 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서야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제가 바리스타에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 미얀마에서 부산으로 왔을 때 모든 게 새롭고 신났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금방 찾아왔죠. 수업은 어려웠고 언어는 더 어려웠어요. 때로는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버텼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김 교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였어요. 곧 서울에서 열릴 뷰티 테크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이었죠. 말이 등록 잊지 마세요. 네트워킹할 좋은 기회니까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너무 두려워서 참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설렜어요. 빠르게 답장을 쳤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미 등록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그날을 떠올렸어요. KOICA, 즉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유였죠. 그들이 미얀마 사람들을 돕는 걸 보면서
저도 제 교육을 통해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 어려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문제들이 아니었죠. 배울 기회였고 성장할 기회였어요. 언어 장벽을 예로 들면 전에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제 동급생들은 기꺼이 저와 한국어 연습을 해줬고 저도 영어를 도와줬어요. 이제 우리 스터디 그룹은 학과에서 가장 다양한 그룹이 되었어요. 뷰티샵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벅차게만 느껴졌던 게 이제는 배울 기회로 보였거든요. 새로운 제품 하나하나, 고객과의 모든 대화가 하나의 수업처럼 느껴졌어요. 매니저님은 저에게 신입 직원 교육을 도와달라고까지 하셨어요. 제 시각이 신선하다고 하시면서요. 내가 설명하는 방식은 참 신선해. 사람들이 뷰티 제품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 그 말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무언가 새로운 걸 더하고 있었거든요. 미얀마에서의 배경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결합된 무언가를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미래에 세울 제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뷰티 기술을 미얀마로 가져가고 싶었지만 단순히 그게 다는 아니었죠. 저는 현지 재료를 사용하고 현지 여성들을 지원하며 미얀마의 전통 미를 기념하고 싶었어요. 로고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우아한 디자인 선과 미얀마 직물의 생생한 색감을 결합한 로고였죠. 그림을 그리면서 흥분감이 솟아올랐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집에서 걸려온 영상 통화였어요. 전화를 받자 가족들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어요. 마리아, 제 여동생이 소리쳤어요.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제가 대답했어요. 기쁨과 그리움이 섞인 감정을 느끼면서요. 아버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전보다 건강해 보이셨고 미소도 더 밝았어요.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마리아? 다가오는 컨퍼런스에 대해서, 성적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 미래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면서 부모님의 눈에 비친 자부심을 봤어요. 그게 왜 제가 여기 있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상기시켜줬어요. 우리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넌 내 자신만을 위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를 만들고 있어. 통화를 끝낸 후 잠시 자리에 앉아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물론 아직도 도전들은 있었어요. 제 한국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사업 계획도 더 다듬어야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여전히 집이 그리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부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겁 많던 소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더 강해졌어요. 더 자신감이 생겼고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죠. 다음 수업을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카페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결단력 있는 눈빛을 가진 젊은 여자가 보였고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 수 있어, 마리아. 제가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부산의 바쁜 거리로 나서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길을 헤쳐나갈 힘이 저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루하루, 한 걸음씩 저는 제 꿈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참 아름다웠어요. 마지막 학년을 시작했을 때 저는 부산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이름은 마리아이고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커진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숙사 방에서 부산의 북적거리는 도시를 내다보던 때가 기억나요. 높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에서 이 순간을 꿈꾸던 제가 이제 한국의 명문대학에서 뷰티 테크놀로지 학위를 받기 직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 전화기가 울렸어요. 아빠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마리아, 우리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계획은 잘 되고 있니?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꿈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졸업, 그 이상을 준비하는 저를 가족이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취업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한텐 더 큰 비전이 있었거든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흥분되는 큰 꿈이요. 저는 제 뷰티 회사를 창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미얀마의 최고의 것들을 결합한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작성하던 사업 계획서를 봤어요. 그건 단순한 숫자와 차트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미래로 가는 지도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놀라운 뷰티 기술과 미얀마의 전통적인 미용 비법을 결합한 회사를 상상했어요. 계획서를 작업하면서 집에 있는 여성들을 생각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가 가졌던 기회를 누리지 못했어요. 제 회사가 그걸 바꿨으면 했어요. 저는 단순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한국에 오면서 제가 얻었던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고 싶었어요. KOICA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도 생각났어요. 한국이 미얀마를 도왔던 일들에 대해 알게 됐을 때
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인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은 늘 제게 크게 생각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교수님께서 제 사업 계획서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이거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창업은 힘든 일이에요. 각오가 되어 있나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뷰티 기술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법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가짐이 너를 성공하게 할 거예요, 마리아. 이제 내 계획을 더 탄탄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교수님과 제 아이디어를 다듬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뷰티 회사들에 연락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제안하셨어요. 큰 회사들과 이야기하는 생각에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그 주말, 저는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제 계획에 대해 설명하느라 목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커졌어요. 엄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빠는 전에 없이 건강해 보였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심지어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내가 어렸을 때 머리에 꽃을 꽂고 뷰티샵을 운영하는 척하던 기억이 나.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미얀마에 전하고 세상에 미얀마의 아름다움도 알리려고 하다니.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꿈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가족을 위해, 미얀마의 여성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루고 싶은 꿈이었어요. 대학교 마지막 몇 달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기말 시험 공부, 사업 계획서 수정, 잠재적인 협력사들과의 미팅으로 잠잘 시간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피곤할 때마다 제가 만들고 있는 미래를 생각했거든요. 졸업식 날,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서서 제 동기들을 둘러봤어요.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낯설고 두려웠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세상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다들 축하를 나누던 중에 친구 민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리아, 너 거의 포기하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런데 지금 널 봐봐. 너 정말 멋진 일을 해낼 거야. 저는 민지를 꼭 안았어요. 민지, 내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너 덕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해질 무렵, 저는 부산 해변에 서 있었어요.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가득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했어요. 회사를 시작하는 일이 쉽진 않을 거예요. 분명 어려움도 있을 거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해질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짐을 싸러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슬프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이제 부산, 제 두 번째 고향을 떠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뷰티 기술만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의 힘, 크게 꿈꾸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강인함을 배웠죠.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한국의 한 부분을 가지고 떠나는 거였어요. 혁신의 정신, 항상 더 잘하려는 의지, 도전 앞에서의 용기, 이 모든 것이 이제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배운 모든 것을 고향에 가서 변화의 씨앗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머릿속은 꿈으로 가득 찼어요. 성공적인 회사, 힘을 얻은 여성들, 미얀마의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앞에 놓인 여정을 꿈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꿈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모든 것이란 거요. 내일, 저는 미얀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를 거예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었고 이 새로운 장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돼요.